사이다 무비튼.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어느 날 맥도날드에서 우연히 아빠를 발견했는데 설마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아빠가 실종되어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나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맥도날드에 들렀는데 아직 회사에 있어야 할 아빠가 맥도날드에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잠시 아빠를 지켜보기로 했다. 쉬는 시간이신가? 근데 양복 차림이 아닌데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름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려보고 있던 중 델리버거 세트랑 필레 오피쉬 세트랑 해피밀 세트요 라고 주문하는 걸 들었다. 장난감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남자애들 좋아할 만한 걸로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5살 정도의 서구적으로 생긴 남자아이가 주문을 기다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아빠의 다리에 찰싹 달라붙어 아빠를 바라보며 활짝 웃는 게 아닌가. 그러자 아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잠깐만 기다리렴 이라며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띄웠다. 아빠와 나는 딱히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무뚝뚝한 아빠가 다른 집 아이에게 그렇게 인자하게 웃어주는 걸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다. 준비되면 자리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끝났는지 저만의 안내 멘트가 이어졌고 예,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한 아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아빠가 도착한 자리에는 러시아계로 보이는 아름다운 백인 여성이 있었고 남자아이는 엄마! 라고 외치며 그 여성을 끌어안았다. 아빠는 그 여성에게 좀 있으면 저만이 가져다 줄 거래 라며 그 후로도 서로 바라보며 다정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같이 온 친구들은 이미 주문이 끝난 상태였고 미안한데 먼저 먹고 있을래? 금방 갈게 라며 친구들을 보낸 후 혼자서 아빠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리고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3명을 잠시 바라본 후 아빠에게 말을 걸었다. 아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아빠는 마시고 있던 커피를 힘차게 뿜어냈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외국인 여자가 떼어낸 봉변을 당했다. 여성은 오 마이 갓 이러며 서둘러 커피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아빠는 내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2사람이 신경이 쓰였는지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그때 남자아이가 입을 열었다. 이 누나는 누구야? 아빠 아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순간 나와 아빠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아 멍한 나에게 아빠는 말했다. 저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라며 뭔가 핑계를 대려는 찰나 퍼뜩 정신이 든 나는 아빠가 마시던 커피를 집어 아빠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당신 같은 건 내 아빠도 아니야. 꼴도 보기 싫어 라는 말을 내뱉고 그 자리를 떠났다. 친구들에게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나 먼저 가볼게 미안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괜찮냐는 친구들의 걱정 어린 메시지에 건성으로 걱정 말라는 대답을 보내긴 했지만 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어지러워서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빠는 집에 오지 않았다. 엄마는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자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이 양반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야? 경찰에 연락해야 되나? 라며 안절부절 못하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침에는 들어오겠지 라고 적당히 둘러대서 엄마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날이 밝도록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고 불안이 극에 달한 엄마는 아빠의 직장으로 연락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건 더욱더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김진수 씨는 어제부로 퇴직 전 유급휴가에 들어가셨는데요? 라는 게 아닌가. 그걸 들은 엄마는 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 후 엄마는 아빠의 지인, 친구, 친척 등 닥치는 대로 연락을 돌렸지만 결국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경찰에 신고하는 외에 아무 방법이 없게 된 시점이 와버렸고 나는 결국 어제 맥도날드에서 본 걸 엄마에게 전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그걸 어떻게 말해? 나도 내 나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가만 생각해보니 그 셋이 무슨 관계인지도 잘 모르는데 내 추측만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건 그렇네.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는 그 뒤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시긴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을 리가 없었다.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는 걸 몇 번이나 들었으니까. 결국 아빠는 맥도날드에서 본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갑자기 가게를 책임지게 된 엄마는 아르바이트에서 사원이 되셨고 나 역시 쉬는 날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엔 전문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2년 정도 스스로 학비를 번 후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일부는 엄마에게 드리고 남은 돈은 학비를 위해 저금을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돌아온 것이다.
다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이는 와중에 아빠는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혼 서류와 유산 포기각서에 사인을 해줄 수 있겠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냐고 엄마가 물었더니 그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유산을 전액 물려주고 싶다나 뭐라나. 엄마는 아빠의 머리칼을 잡아 올리고는 있는 힘껏 아빠의 안면을 후려쳤다. 그리고 엄마는 3년 만에 기어들어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우리가 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 당장 안 꺼져? 라며 지금까지 엄마 입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분노의 말들을 쏟아냈다. 나와 동생은 우리 엄마 잘한다! 우리 엄마 잘한다! 라며 신이 났고 아빠는 고립무원 상태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코피를 흘리며 연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이야 사인만 해줘. 사인 못 받아가면 나랑 헤어지겠대. 위자료는 줄게. 부탁이니까 이혼 서류랑 유산 포기각서에 사인만 해줘. 라며 애원했고 애원할 때마다 엄마의 매서운 주먹이 날아들었다. 아빠는 확실히 돈은 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셨기에 할아버지의 재산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을 터였다. 위자료는 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위자료를 얼마를 받든 유산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아빠는 친자식들은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유산 상속권이 있으니까 만약 내가 죽으면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 전원이 상속액을 합의해야 하니 일이 복잡해질 거 아냐. 라지 뭔가. 거기까지 듣고 나도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게다가 아빠는 이미 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반년 전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걸 알게 된 불륜 상대가 아빠가 죽으면 모든 유산은 자기 아들에게 상속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한다. 당신 유산 전부 우리 애한테 줄 거 아니면 지금 당장 헤어져요. 내나 모래나 아빠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외국인 미녀와 잘생긴 혼혈 아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다고 한다. 그걸 들은 엄마는 한심하구만. 어서 암으로 죽어버려. 라며 붕괴했다. 잠시 후 엄마와 아빠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어쩐 일인지 엄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며 화만 내셨다. 그리고도 한동안 계속해서 대화가 오고 갔다. 그 결과 엄마는 유산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셨다는데 그 대신 상당량의 위자료를 뜯어냈고 거기다 종적을 감춘 3년 동안 나와 동생의 양육비에 내가 전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 그리고 동생의 앞으로의 학비까지 전부 받아내는 조건이었다고. 아빠는 할아버지의 자산을 몇 가지 매각해서 그 큰 금액을 한 방에 지불했다. 대학 진학을 바라고 있던 동생은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겠다 라며 뛸 듯이 기뻐했고 나도 지금까지 내가 벌어서 냈던 학비와 나머지 1년분의 학비가 고스란히 내 수중에 들어왔다. 이젠 아르바이트도 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아빠는 그 뒤에 그 외국인 여성에게 비밀로 엄마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뜯긴 게 들키는 바람에 남은 유산을 죽기도 전에 전부 강탈당했고 아빠가 항암치료로 입원한 틈을 타서 아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그 뒤로 아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고독사라도 한 거 아냐? 잘 됐지 뭐 라며 웃으셨다. 아빠가 종족을 감춘 뒤 남몰래 밤마다 들려오던 엄마의 울음소리는 내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그렇고 원래대로라면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포기각서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니 우리 아빠지만 어쩜 그렇게 인간이 뻔뻔할 수가 있을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